지난해 부산 지역 화재와 범죄, 자살과 감염병 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범죄와 자살률이 급증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에서도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3월 경기 전망지수는 80.5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올랐습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앞세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부산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부산의 안전지수를 보면 화재와 범죄, 자살과 감염병 모두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범죄와 자살은 지역 안전지수가 생긴 2015년 이후 계속 취약한 상황인데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범죄와 자살률이 급증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대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조직폭력배 사이 세력 다툼으로 관련된 조폭 7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낮 주택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중년 부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의 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부산과 서울, 대전의 2020년 범죄 현황을 비교해보니 폭력과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의 증가율은 부산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5대 범죄 10건 중 3건이 노상, 즉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30세 사이 5대 범죄율이 최근 5년 평균 2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5대 범죄 비율도 눈에 띕니다. 2017년 7.7%에서 5년 뒤 14.5%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범행 비율이 최근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자살 사망자 수도 전국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자살한 경우가 여성의 2.56배를 기록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고연령대의 자살 사망자가 많다 보니 동구와 영도구, 중구 등 원도심에서 자살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의 자살 방지 및 고위험 음주율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점차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범죄와 자살 건수가 두드러지는 만큼 해당 연령대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앞세워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청 형사 3부는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장애인 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지부 다른 간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명을 구속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조사를 벌였고 공범을 조정한 혐의로 본부장 A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새벽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밀양 분기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2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3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 자료에 따르면 3월 경기 전망지수는 80.5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기계와 장비 수리업 등 제조업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과 가구 제조 등 제조업은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에서는 임대업과 정보 서비스업 등이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은 전월 대비 2.4포인트,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 역시 전월 대비 1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부산에선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규제 완화 이전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조건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C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와 재건축 허용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재건축을 추진했다 무산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들썩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완화됐다라는데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하자라고 아직 저희 쪽으로 전화 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게 수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 단축을 시켜준 것까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조합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격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방과 달리 서울 일부 지역은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시장엔 아직 냉기가 감돕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이 일주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2주 만에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서는 대부분 금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거래량과 매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2주 사이 실거래가가 3억 원 넘게 오른 단지 역시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매매가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6억대 거래가 몇 개 됐다가 한참 안 됐다가 이번에 13억에 지인 간의 아들하고 엄마 간의 거래가 13억 됐다가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거래된 거하고 갭이 한 2억 차이 나니까.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17일 기준 직전주와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하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돼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라든지 관망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물 호가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뭐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당장 막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기질 정화 장치 효과로 부산 도시철도 차량 실내 공기가 세균 오염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서 12월 두 차례 도시철도 차량 실내 공기 가운데 총 부유세균 농도 조사한 결과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800CFU로 1호선은 평균 세제곱미터당 378CFU, 2호선은 평균 세제곱미터당 282CFU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합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는 2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고리원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관련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7일과 28일 이틀간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전달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대응하고 피해, 가해 학생 관계 회복을 통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들 간 멘티멘토제 운영을 안내해 교사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새로운 얼굴이 될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정을 위해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시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정된 부산 이스굿의 디자인과 1995년 제정된 부산시 도시 상징 마크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는 상상온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의 경우 주요 역사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육성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 유치로 2027년까지 국비 1,5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2,1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스마트 항만 물류와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 등 3가지 핵심 분야의 지역 혁신 인재는 10,000명 이상 양성합니다. 사업은 3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소상공인들의 혁신 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성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과 경영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50명의 예비 창업자 발굴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0명의 소상공인 창업가를 양성합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34억 5천만 원으로 온라인 스토어형,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 혁신형 등 사업 진출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최대 4천만 원 이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과 기장광복운동 기념사업회는 3월 1일 오전 10시 기장읍 새마을 어린이 공원에서 3.1절 기념식을 엽니다. 또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정관읍 애국지사 추모탑 앞에서 정관읍 3.1절 기념식을 엽니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